드디어 어제죠. 양준일님의 에세이 Maybe 너와 나의 아무 말 책이 왔습니다. 엽서로는 이렇게 한 10개 정도가 따로 왔고요. 이렇게 책도 한 손에 딱 잡을 만한 크기로,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사진 화보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진, 그래도 유명한 김보아라는 사진 작가 분이 찍으신 거고, 그래서 분위기 있는 흑백 사진을 많이 하고, 그럼 지금부터 책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책을 좋아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권은 꼭 읽는데, 그래서 책 리뷰를 한번 언젠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인이 있죠. To Queens and King. 팬들을 여왕과 왕으로 그렇게 대한다, 존귀하게 대한다는 그런 마음을 담은 것 같고요. 양준일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항상 그분이 하는 말인 Thank you, 감사합니다 가 담겨져 있죠. 목차는 흔히 쓰는 대목차, 소목차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번호가 없이 그냥 키워드에, 이거는 페이지 쪽수죠. 그리고 키워드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사이공부터 본인이 어려서 자라면서 활동하면서 현재 그런 생각까지 그런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까지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히스토리로 끝날 줄만 알았던 그의 이야기와 노래가 이제는 28년 또는 20년 만에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이슈가 되어서 알려지고 책으로 나와서 스치면서 느낀 메모리로 이렇게 변해간다고 합니다. 양준일님의 연대기입니다. 1969년 태어난 곳이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 사이공이라고 하죠. 69년도 닭띠네요. 제 회사의 69년생 부장님들 보면은 되게 좀 보수적, 권위주의적이고 훈계 아니면 본인의 고집이나 그런 게 꽉 차 있는데, 양준일님은 같은 69년생인데 되게 순수하고 좀 개방적이고 겸손한 그런 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교포 1.5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다니고 일집 활동을 하고, 거의 근데 부모님이 돈을 많이 내어주셨네요. 그리고 이 집도 본인이 다 직접 계획을 하고 제작을 했고요. 콘서트, 우리가 알다시피 콘서트까지 기획했지만 비자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였고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집도 준비했지만 거의 이렇게 발매는 못했고, 이런저런 사업도 하다가 음악을 그만둘 수는 없어서 계속 음반을 준비했고, 2000년 다시 한국으로 와서 2001년 V2 앨범 판타지를 냈죠. 그러나 결국 판타지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일선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결혼한 지 한 9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아들 타잔을 그렇게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미국 플로리다로 이주를 해서 솔직히 미국에서 다시 나이도 많은데 거기서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있어봤지만 그 비주류로서의 삶, 물론 혼자라면은 3D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처 자식을 이렇게 부양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고충이 이해가 갑니다. 그곳에서 미국에서 이뤄놓은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다가서,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기적이 진짜 일어난 거죠. 슈가맨 3 녹화장에 섰고, 그리고 나서 팬미팅, 또 다시 쇼 음악 중심 첫 책까지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 사람은 원래 외롭다고 하죠. 누구를 만나도, 연애를 하더라도 외롭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원래 외로운데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조금 덜 외롭지 않을까.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군데군데 본인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옆에 틀어놓고 이렇게 책을 봤는데요. 그러면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그 가사에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었는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다가오면은 괜히 겁먹어서
나한테 과분하다, 내가 저 사람 떠나면 어떡하지, 그런 괜한 마음으로 도망치거나 방어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 다가서고 마음을 열자, 그런 말입니다. 사랑 2. 이제 연애를 하고 부부가 된다면 평생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베풀고 감사하고, 나도 그 사람이 부족한 거는 내가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양준일 님이 하는 말이 머릿속에 늘 쓰레기를 치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잡념이나 과거에 대한 미련, 후회, 그런 트라우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비우지 않으면 지나간 과거가,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바보같이, 그런 미련으로 현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의 그런 상처나 아픔, 그런 미련 같은 거를 지워야 새로운 희망과 꿈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픔을 나누면은 서로 상대방도 자기 아픔도 말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아픔을, 고민을 나누는 자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화를 안 내면은, 내가 화를 안 내면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화를 내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내가 지고 들어가고, 항상 미안하면서 죄책감, 그리고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화를 안 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미완의 상태이고 썩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결국 이런 과정은 완벽해지기 위한 그런 단계일 뿐이다, 그런 말로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희망이 되고 의욕이 솟아올랐는데, 다른 옛날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스토리가 있는 양준일 님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깊은 공감과 깨달음이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에서 이주했을 때 얼마나 동양인들 차별을 많이 받겠어요. 흑인보다도 더 못난 그런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게 동양인인데, 그래서 덩치 큰 애들이 꼭 싸움을 걸어오죠. 그렇지만 죽을 각오로 덤볐다고 합니다. 맞는 게 물론 두렵죠. 그러나 내가 맞는 게 두려워서 덤비지 않고 패배자처럼 이렇게 비겁하게 숨는다면 그 자신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평생 그 자책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맞섰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많이 구박과 꾸중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죠. 그래서 언젠간 내가 한번 대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것은 또 당당하게 이렇게 부딪혀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상대방도 얘는 그냥 무시하고 막 대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 혹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보냅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꾸 과거 속에 살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헛된 망상, 그런 것을 하면서 현재를 보내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그러나 현재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그런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현재로 깨달음을 얻고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숙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추억이 될 수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 없이 그냥 기대만 하는 것보다 현재에 노력을 해서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다, 그런 자세로 현재를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 50대 나이에 이렇게 뱃살이 하나도 없이 딱 슈가맨 3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우리도 50대 때 또 저런 몸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런 선망과 희망, 기대 같은 걸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뭐 의사결정을 할 때나 선택을 할 때 과거의 경험에 반추해서 선택을 하곤 하는데, 이게 경험이 종종 도구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양, 옳고 정의인 양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겪은 경험이 다가 아니고 꼭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험의 덫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 사회가 요즘 분열되는 것이 내가 옳다, 당신은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일 텐데요. 꼭 내가 옳은 건 아니고 상대방이 꼭 틀린 건 아니다. 때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저쪽이 맞을 수도 있는데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좀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인정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미워할 때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도 스트레스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느냐고 기가 좀 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워하는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그래도 좋은 점, 그의 본심이 그렇진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이 뭘까요? 뭐 20대 때는 뭘 하고 40대 때는 어느 몇 평에 무슨 차 타고 다녀야 되고,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는 쉬운데, 저는 행복은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불행한 적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큰 질병을 얻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사기를 맞았을 때, 평소에는 제가 행복하지 않다 그랬는데, 그런 큰 불행을 맞았을 때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었을까,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불행이 없었을 때가, 현재가, 일상이 정말 행복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라도 깨닫지 못하겠다면은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어제까지 아버지 간병을 하고 왔는데, 병원에는 암 걸린 사람, 중증, 파킨슨병, 그런 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사람들을 간병하는 사람들도 본인도 더 몸도 아프고 또 할 일을 못하니까 잡혀 있으니까 우울감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한 그리고 불행, 그런 감정이 많이 들 텐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내가 상대적으로는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아이를 봐야 된다 그러면, 나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쉬고 싶고 TV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은데 애랑 놀아줘야 된다 그러면은 대충 그냥 놀아주는 신용만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아이는 나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온전히 아이의 눈높이에서 놀아준다면은 아이가 그것을 다 느끼고, 또 아빠가 제대로 안 놀아주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아이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짧고 굵게라도 놀아주면은 아이가 부모와 많은 시간, 좋은 시간을 가진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훨씬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차를 한 31살 때 되게 좀 늦게 가진 편이기도 한데, 왜냐면은 수도권에 살면서 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든 전철로 다 갈 수 있고 그랬는데 차가 뭐 필요 있냐. 또 여자를 만나더라도 차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걔네들이 별로 안 좋은 거다 하면서 그랬었는데, 31살 때 저희 형이 차를 구해준 이후로 많이 바뀌었죠. 차가 있으면 행동 반경이 훨씬 넓어지고, 차 한 평 남짓한 공간에, 나만의 공간에서 아늑함과 그런 가져보지 못하고 접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고 예단해서 합리화할 필요가 없다, 한번 가져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저는 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게 뭔 필요가 있냐 그랬었는데, 뒤늦게 스마트폰을 가져본 이후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왜 나는 굳이 고집을 부려서 알지도 못했으면서 비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지 않았는가. 굳이 대세를 따르지 않을 필요는 없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변화에는 한번 나도 시도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이 기대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우리도 자랄 때 부모님이 기대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별로 되게 부담스럽고 억눌려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것에부터 좀 자유롭고 싶었을 텐데, 우리도 그렇게 자랐으면은, 느꼈으면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을 대물림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또 똑같이 자식들에게 막 엄청난 기대를 하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행복해지지가 않겠죠. 빨리 벗어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엄청난 인기도 언젠간 사그러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때 너무 인기에 연연하면은 되게 실망과 좌절, 그런 패배감 같은 것에 우울한 감정이 들 수 있으니까 초심을 항상 잃지 말고, 내가 가진 인기는 잠시 나에게 온 행운과도 같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언젠간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요즘 구독자가 많이 줄고 있는데,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가질 것은 아니었고 행운이었다. 그게 원래 상태로 조금씩 돌아가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그렇게 평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자존감이 높다면은 나는 그런 비판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나에게 상처 줄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어. 그렇게 느끼면서 비난을 받아쳐요. 그럼 내보내면은 나에게는 안 들어오고 그 사람한테 가든 하겠죠. 그러면 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모든 그 구박, 꾸중, 비난이 저에게 그대로 스며들어서 마음을 갉아먹고 깊이 병들게 하죠. 그래서 사람이 살 때 자존감이 높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부모님이 무작정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 그렇게 구박만 하지 말고 너의 생각은 어떠니 하면서 한번 그렇게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행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은 그것을 지금이라도 얼른 깨달아서 계속 부모님이 그렇지 못하게끔 내가 말을 한다던가, 아니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계속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예의나 할 일만 하고 생활할 때 내 자식들에게는 그것을 대물림하면 안 될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게 그거기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자식들에게 불행을 또 대물림하면 안 되겠죠. 내 대해서 끊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항상 피해자 컴플렉스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변명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 또 직장에 갔는데 직장의 조직 문화, 그리고 상사, 사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좋게 해서 난 너무 힘들다, 억울하다, 알아달라, 그런 말을 가족들한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는 계속 내 하소연만 듣다 보니까 그게 지쳐서 점점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내 그런 이야기에 꼭 공감을 못하면 오히려 제가 서운해하고 그런 마음도 많았는데,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야 된다. 상황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 내가 꼭 잘한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게 있는데 내 속에서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꼭 옳고 내가 억울하고 내 잘못도 있구나, 내가 피해주는 것도 있구나, 그렇다면은 좀 고치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매사 부정적이고 나만 피해보고 그런 억울한 태도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이고 내가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양준일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수라기보다 아티스트적인 요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온몸으로, 그리고 필, 그리고 에너지와 열정을 내뿜어주는 그런 모습에 제가 반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뭐 외모, 뭐 젊고 패션, 그거는 여성들이 더 좋아할 것 같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의 프리스타일 춤과 무대 퍼포먼스, 그 박력 있는 열정과 에너지 때문에 저는 양준일님을 좋아합니다. 기대가 너무 많다 보면은 불안하게 되는 거죠. 영화를 볼 때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처음부터 좀 낮추고 그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시간과 열정을 내뿜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에서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거의 안 쓰잖아요. 쓰더라도 아주 조금 쓰거나 특별하게 외국인 상대하는 직업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너무 매몰돼서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쏟는 것보다 차라리 책에 내면을 쌓는 인문학 책을 보는 것이 더 좋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 잘하면 좋은데 너무 영어를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뭐 문법 조금, 뭐 단어 좀만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용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만나도 한국인 그런 발음대로 그냥 쭈르륵 단어 나열식으로 잘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영어를 막 잘하는 것보다 더 진정성이 있어 보여서 상대도 다 집중을 더 잘해서 듣게 되죠.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너무 몰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뭐 그런 영혼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어떨 때 가장 좋아하고, 누구랑 있을 때, 뭘 먹을 때, 어디 갔을 때 어떤 상황을 좋아하는지 나 자신을 한 번씩 파악해보고 그런 것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훈계하려고 하고 무조건 비판하려고 하고 그러는 자세보다는 함께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해결해보자, 그런 식으로 의논을 해보고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해서 항상 맞고 옳고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얼마든 부모이지만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아이들을 사과하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싸운 다음에는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근데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진다,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면 얘 짝 잡혔다, 너 호구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안 하는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과하면은 그 사람도 용기 내줘서 고맙다, 나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을 더 하라고 하면 내가 왜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왜 이것까지 나한테 시켜?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누군가 나에게 제안을 해본다면 저는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더 나에게 배움의 기회나 깨달음, 경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도전해보자 하는 자세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나쁘지 않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장인들이 쉬는 날에도 일 생각하느냐, 또 휴가 때에도 일 생각하느냐, 가족들이나 아니면 본인의 그런 시간을 못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할 때에는 일에만 바짝 집중을 하더라도 쉬는 시간에, 아니 휴일이나 휴가 때에는 자신에 대해서 일 외의 것에 대해 집중을 해야 더 충전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일을 또 잘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일요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거보다는 일요일에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중에 나이 먹고, 나는 직장 때문에 일요일은 무조건 충전하기 쉬었는데 그렇게 보냈구나, 허비했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아마도. 저도 아마도란 말 별로 좀 무책임해 보이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 책을 읽고 양준일님의 생각을 듣고 아마도 라는 말을 들으니 더 되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아마도 라는 말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준일님의 책 Maybe 너와 나의 아무 말을 다 읽었는데요. 저도 이 책을 한 번 읽고는 잘 모르겠어서 2번 읽고 이렇게 리뷰를 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깨달음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된 책이었어요. 생각 없이 읽는다면 30분 내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의미가 나에게 주는 그런 경험이나 생각을 더 깊게 해본다면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과 깨달음을 주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런 좋은 책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